일본 전체가 발칵 뒤집혀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NHK에서 영상이 방영된 이후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드 사태 때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도 한국 물건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진행하며 일본에 돌아다니는 한국인들이 위험에 빠질 정도랍니다. 일본 거리에서는 한국 제품을 향한 분노의 시위가 벌어지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혐한 발언이 폭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도대체 어떤 영상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오니 클릭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은 단 8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근대 한일 관계의 진실 숨겨진 역사 문서라는 짧은 다큐멘터리가 유튜브에 올라온 후 이 영상을 본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카즈카와 료에이 교수가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일본 전역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카즈카와 교수는 이 영상은 한일 관계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학자로서 이런 다양한 관점도 일본인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의 팔로워 중에는 유명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많았고 이들을 통해 영상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많은 일본인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과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만든 이 다큐멘터리는 한일 관계의 역사적 사건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그동안 일본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양국 관계 속에서 발생했던 과거사를 다루며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역사적 증거들을 제시했죠. 영상에서는 근대사 속 양국의 관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일본 측 자료와 일본 역사학자들의 연구 결과까지 인용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달랐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은 자국의 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상에서는 그동안 일본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메이지 시대와 쇼와 시대의 정부 내부 문서들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정부 고위 관료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배경에 관한 내용이 화면에 등장했을 때 많은 일본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교과서를 통해 배웠던 역사와 상당히 다른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영상이 퍼지자 일본 정부는 즉각 편향된 역사관에 기반한 콘텐츠라며 유튜브에 삭제 요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만 명의 일본인들이 영상을 시청했고 다운로드한 영상은 메신저와 이메일을 통해 계속 공유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영상의 신빙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사흘 만에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우리가 배워온 역사는 완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확산되었고 일부 대학생들은 캠퍼스에서 한일 역사 관계에 대한 토론회를 자발적으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대학 10곳에서 역사학과와 국제관계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고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주제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공영방송 NHK는 급히 특별 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8분짜리 영상 일본 사회를 뒤흔들다라는 제목의 이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학계 인사, 시민 대표 등 다양한 입장의 인물들이 참여했습니다. NHK 스튜디오는 전례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행자 오노데라 시즈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근 일본 사회를 뜨겁게 달군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영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언자는 문부과학성의 키타가와 겐타로 차관이었습니다. 그는 강경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이런 편향된 시각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발언자인 카즈카와 교수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모든 역사적 서술에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학자로서 저는 다양한 시각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과연 완전한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일 관계의 문제가 아닌 역사 교육의 본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토론이 가열되자 스튜디오 밖에서는 두 갈래의 시위대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역사 왜곡 영상 규탄이라는 플래카드를 든 스치아 시민단체 회원들이, 다른 쪽에서는 역사 직시, 진실 추구라는 구호를 외치는 모리노우치 대학생 연합 회원들이 대치했습니다.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역사학자 하마구치 도모히로였습니다. 그는 30년간 한일 관계사를 연구해온 원로학자로
최근까지 정부 입장에 가까운 견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그는 예상을 뒤엎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우리 교과서의 역사관을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 제시된 일부 자료들은 학문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1940년대 스카모토 내각의 비밀 문서는 제가 처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료들을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마구치의 발언은 스튜디오를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키타가와 차관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반박하려 했지만 사회자가 다른 패널에게 발언권을 넘겼습니다. 젊은 시민대표 호시노 마이는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올해 25살입니다. 저희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 관점만으로 역사를 배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직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토론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전국 시청률 22%를 기록하며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샵 역사 즉시 샵 진실추구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많은 일본인들이 자국의 역사 교육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이 토론회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은 위험한 역사 상대주의라는 제목으로 비판적인 사설을 실었고 진보 성향의 아사히 신문은 열린 역사 대화의 시작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토론회 이후 일본 사회의 분열은 일상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한국 제품 코너 앞에서 작은 소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이제 진열하지 않기로 했어요. 매장 매니저 나카지마 켄타사시비가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고객들이 항의 전화를 너무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직원 하나미 레이카이 시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님, 이 제품들이 우리 매장 매출의 20%를 차지하잖아요. 정말 치워야 할까요? 어쩔 수 없어. 어제는 반일 국가 제품을 팔면 불매운동 대상이 될 거지라는 익명의 경고장도 받았어. 나카지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SNS에서는 노제팬에 맞서는 노코리아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부 미야자키 아유미 35는 지역 주부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부터 김치와 한국 라면 안 살 거예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포스터도 다 떼어버렸어요. 여러분도 동참해주세요. 그녀의 메시지에 즉각 수십 개의 좋아요, 반응이 달렸고 비슷한 경험담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채팅방의 카나자와 미호38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좀 달라요. 어제 한국인 이웃이 평소처럼 인사했는데 갑자기 외면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역사 문제와 평범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미호의 메시지 이후 채팅방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격렬한 논쟁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유지해온 주부 모임은 2개로 분열되었고 서로 다른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오사카의 한 중학교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계 일본인 학생 사토 유키14는 갑자기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야, 사토, 너희 할머니 한국인이라며? 너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해. 그부 하야시가 쉬는 시간에 물었습니다. 유키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그냥 일본인인데. 에이, 반반이잖아. 너희 엄마도 김치 먹지 않냐?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키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게 되었고 교실 뒤에 한국인 돌아가라는 쪽지가 붙기도 했습니다. 유키의 어머니는 결국 학교에 찾아가 상담했지만 교사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 대화를 듣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담임교사 쿠보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학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저희도 걱정입니다. 한편 요코하마의 재래시장에서는 20년간 김치와 한국 식품을 판매해온 오노 할아버지 68의 가게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새벽에는 누군가 가게 셔터에 빨간 페인트로 낙서를 했습니다. 나는 그냥 장사꾼일 뿐인데. 오노 할아버지는 페인트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김치는 내가 직접 담근 거고 한국 레시피로 만든 것뿐이야. 이게 무슨 죄란 말인가. 그런 오노 할아버지에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근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SNS를 통해 오노 할아버지 가게 지키기 캠페인을 시작한 것입니다. 30여 명의 젊은이들이 가게를 찾아와 제품을 구매하고 오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와 현실의 사람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캠페인을 주도한 이케다 유타이시비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김치는 정말 맛있고 그게 중요한 거죠.
도쿄의 번화가 신주쿠에서는 한국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기무라 아키라이 식구가 최근 고객이 급감한 상황에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 여행 패키지가 매진이었는데 이제는 예약이 거의 없어요. 그는 빈 예약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위험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퍼지고 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연일 한일 갈등 소식이 보도되었고 시민들의 일상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작은 8분짜리 영상이 일으킨 파문은 이제 수백만 일본인의 일상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갈등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쿄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 사는 오쿠다 토시로 42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중견 전자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인 그는 최근의 한일 갈등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반한 감정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하는 말이 맞겠지. 그는 저녁에 혼자 맥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영상을 만들다니. 한국인들은 정말 일본을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쿠다 씨, 서울지사에 일주일 출장 가야 합니다. 부장이 갑작스럽게 통보했습니다. 원래 다나카 부장이 가야 했는데 급성 맹장염으로 입원했어요. 대신 가주세요. 오쿠다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요? 이런 시국에 한국에 가는 게 안전할까요? 별 수 있나요? 새 제품 협력건으로 중요한 미팅인데 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서울지사 직원들이 공항에서 맞이할 겁니다. 집에 돌아온 오쿠다는 아내 미키 39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한국에 출장 가게 됐어. 뭐라고? 정말? 미키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을까? 뉴스에서는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적대시한다던데. 나도 걱정돼. 하지만 회사 일이라 어쩔 수 없어. 오쿠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오쿠다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출구에서 서울지사의 김도윤 과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쿠다 씨, 환영합니다. 비행은 어떠셨어요? 김 과장은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쿠다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그는 용기를 내어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일본 제품들이 진열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불매운동 중 아닌가? 의아했지만 습관처럼 일본 맥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점원이 갑자기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오쿠다는 깜짝 놀라 네, 라고 더듬거렸습니다. 아, 제가 일본에서 유학했거든요. 점원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쿄 어느 쪽에 사세요? 예상치 못한 친절에 오쿠다는 경계심을 조금 풀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국 지사 직원들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오쿠다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직원들은 그를 매우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최근 양국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많이 걱정하셨죠? 프로젝트 리더인 박지원 부장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네. 좀 걱정했습니다. 오쿠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부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죠. 우리는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파트너잖아요. 식사를 마친 후 박 부장이 오쿠다에게 제안했습니다. 내일 미팅은 오후에 있으니 오전에 시간 있으시면 서울 구경 좀 하실래요? 김 과장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오쿠다는 잠시 망설였지만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과장은 오쿠다를 데리고 서울 시내로 나섰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등을 구경하며 두 사람은 의외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조금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이지만 중요한 장소입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대문역 무소역사관이었습니다. 오쿠다는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곳의 이름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곳은 오쿠다가 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감옥이에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고문을 당하고 희생됐습니다. 김 과장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오쿠다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전시관에는 당시의 기록과 사진,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역사적 사실들의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쿠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배운 적이 없어요.
오쿠다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전시관을 돌아보았습니다. 고문 도구들, 좁은 감방,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이야기. 오쿠다는 점점 무거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 작은 전시물 앞에서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가 있었고 일본어와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고문을 당했다. 그러나 나는 내 나라를 위해 견딜 것이다. 일본인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고통을 알게 될까? 1932년 21살의 젊은 독립운동가가 쓴 일기였습니다. 오쿠다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이 젊은이와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었고 순간 그 젊은이가 자신의 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오쿠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개월 후에 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김 과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민호라고 합니다. 시인이었어요. 오쿠다는 말없이 전시관을 계속 둘러보았습니다. 감옥의 실제 크기로 재현된 좁은 감방, 고문실, 처형장,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추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서대문형무소에서 희생된 수백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가운데에는 작은 분수와 촛불이 있었습니다. 오쿠다는 갑자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오쿠다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김 과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오쿠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쿠다 씨, 괜찮아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일본이 오쿠다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쿠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울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가 봅니다.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곳에서 돌아가셨지만 저는 일본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미움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지요. 오쿠다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노인이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요. 기념관을 나올 때 오쿠다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해방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김 과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저를 이곳에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쿠다 씨는 용기 있는 분이네요. 돌아가는 길에 오쿠다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정말 많이 미워하나요? 김 과장은 생각에 잠긴 채 대답했습니다. 복잡해요. 과거의 아픔은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본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진심 어린 사과와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쿠다는 잠시 멈춰 서서 길가의 꽃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작은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로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작은 헌화를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다시 서대문형무소로 돌아갔고 오쿠다는 추모의 방에 조용히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겠습니다. 김 과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오쿠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화해의 시작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요. 이날 저녁, 오쿠다는 호텔 방에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크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한국 지사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늘 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미키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한국은 어때? 오쿠다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돌아가면 많은 이야기를 해줄게. 통화를 마친 후 그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그는 적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오쿠다는 인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오쿠다 씨, 잊지 마세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배웅 나온 김 과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오쿠다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새겼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의 눈물,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
그리고 그가 알게 된 역사의 진실. 이 모든 것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 낯익은 일본의 광경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한일 갈등에 관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오쿠다는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와 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뭐 가져왔어? 12살 아들 켄타가 물었습니다. 오쿠다는 웃으며 작은 태권도 인형을 건넸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내일 그는 회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오쿠다는 곧바로 부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국 출장은 어땠나? 부장이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유익했습니다. 오쿠다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그는 한일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양국 직원들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쳤나? 이런 시국에. 부장이 놀라워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오쿠다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회사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장은 고개를 저었지만 오쿠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은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일본인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 달 후, 오쿠다의 프로젝트는 승인되었고 첫 한일 직원 교류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오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정치인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1년 후, 오쿠다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으로서였습니다. 서울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서 그는 우연히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70대의 김영호 할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김 할아버지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 가족 여행 중입니다. 오쿠다가 답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김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겪었던 어려운 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이, 당신 같은 일본인이 많아진다면 우리 손주들은 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요. 마지막 날, 오쿠다 가족은 김 할아버지 내외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김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화해의 시간입니다. 당신과 같은 분들 덕분에 희망이 보이는군요. 석양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두 가족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세대이지만 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쿠다 씨, 우리가 못 보는 그 평화로운 날이 오겠지요? 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반드시 올 겁니다. 오쿠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이런 일본인들이 늘어나야 할 텐데요. 여기까지 감동오락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